오늘도 당신의 마음과 함께 천천히 걸어봅니다. 내가 다 해줄게라는 사랑이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걔가 뭘 알아 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애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제가 챙겨줘야죠. 엄마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게 도리 아닌가요? 이런 말 혹시 당신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건 어느 부모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60대가 넘은 우리 세대는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된다. 고생은 부모 몫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쩌면 자식에게는 버팀목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놓치곤 합니다. 예전에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동딸을 두셨는데 딸이 어릴 때부터 공부, 알바, 친구 문제까지 모든 걸 옆에서 다 도와주고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 해요. 애가 힘든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밤새 과제 도와준 적도 많아요. 집안일이든 뭐든 딸은 공부에만 집중하게 해줬죠. 하지만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 사는 자취방에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불안해하며 엄마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보다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해? 엄마, 나 이거 못해.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딸.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많이 해준 걸까요? 도와준 게 아니라 망쳐버린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대신 해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해줘야 마음이 놓이는 그 마음이 과연 자식에게도 똑같은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다 해줄게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도우려 했던 그 마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성장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 안의 과한 사랑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어질까? 우리는 왜 자꾸만 자식을 위해 앞장서고 대신 해주고 챙기고 싶어지는 걸까요? 그건 어쩌면 자식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의 신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한다. 갓난아기 때부터 품에 안고 먹이고 씻기고 데리고 다니며 그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오래 이어지다 보니 자식이 자라고 나서도 그 책임감과 보호 본능은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30이 넘었는데도 제가 아직도 이력서도 봐주고 면접장 데려다 줘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몸 같아서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정도였대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출근은 잘하는지, 퇴근이 늦으면 괜히 걱정돼서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근데요, 제가 어느 순간 아들의 일정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은 작게 웃으셨지만 그 눈빛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좋은데 가끔은 저 없이 아무것도 못할까봐 괜히 걱정되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요. 우리는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고 덜 힘들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해왔죠. 내가 고생하면 되지. 얘는 편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마치 의무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이 시간이 흐를수록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어느 순간 자식이 나 없이 불안해지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하는 일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안심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불안함을 자식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은 때로 기다리는 연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해주는 것보다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 그것이 어쩌면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가 다 해주는 이 사랑, 자식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처음엔 분명히 고마움입니다.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해줘. 힘들 땐 엄마가 해결해 주니까 든든해. 하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결국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해준 딸이 있었어요. 어릴 땐 엄마가 다 해주는 게 좋았어요. 근데요, 커가면서는 그게 점점 숨막혔어요. 내가 뭘 해도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개입하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스스로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나서버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기분이었어요. 그 딸은 결국 엄마에게 중요한 일은 말하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하면 또 간섭받을까 봐요. 엄마가 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제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싶거든요. 이게 바로 지나친 도움의 결과입니다. 도움이 사랑에서 시작돼도 자율성을 빼앗기면 자식은 감사보다 부담을 느끼고 신뢰보다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부모가 다 해주면서 자식이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겪고 이겨낼 기회를 점점 빼앗긴다는 점입니다. 실패도 책임도 선택도 모두 부모가 걸러준 결과물만 받아온 자식은 나중에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걸 감당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예전에 취업을 앞둔 한 청년이 면접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뭘 결정해야 할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게 돼요. 제가 잘못된 걸까 싶어서 더 위축돼요. 이 청년은 자기 안에 결정권이 자라지 못한 채 늘 누군가의 확인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른아이로 성장한 겁니다. 얼마 전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회사의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 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었고, 지금 있는 부서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가 집에 와서 너무 지쳐 보여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말도 없고 그냥 조금 덜 힘든 대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엄마가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나 회사에서 민망했어. 내가 나서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 자식은 부모의 개입이 계속될수록 나를 도와주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위축감을 함께 느낍니다. 엄마가 또 나서겠지. 이번에도 결국 아빠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도 누군가 없으면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이런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줄 때 자식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바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입니다. 내 생각은 고려되지 않았고 내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먼저 판단해 버렸고 내 선택은 늘 보완이나 수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내 삶을 관리하게 되면 나는 점점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받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나는 왜 늘 미완성일까? 나는 왜 늘 부족하다고 여겨질까? 하는 묵직한 열등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감정은 부모를 향한 미안함도 고마움도 아닌 부담과 거리감 그리고 정서적 피로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자식에게도 괴로운 감정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숨이 막히게 하는 존재로 느껴질 때 그 아이는 자신이 불효자처럼 느껴지는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고 둘 다 외로워지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어른. 그건 부모로서 우리가 바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자식을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인데 왜 자식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걸까요? 연락은 줄어들고 만남은 뜸해지고 대화는 형식적으로만 이어지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말하던 아이는 이제는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남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다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굴 수 있어? 그 서운함 너무나 이해됩니다. 내 청춘을 바쳐 키웠고
그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섭섭함은 참 쉽게 가라앉지 않지요. 하지만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지나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요, 항상 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셨어요. 대학을 고를 때도, 자취방을 구할 때도, 회사 면접을 준비할 때도 내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처음엔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인생이 아니라 엄마가 만든 코스를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청년은 결국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도와준 거라고 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해주는 건 고마운데 제 선택이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자식은 자라면서 자율성과 존중을 원하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줄 때 처음엔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간섭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한 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부모는 더 걱정하게 되고 더 챙기려고 들고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게 된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은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지만 자식의 마음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이 도움을 원할 때 도와주는 것, 자식이 원치 않을 땐 묵묵히 바라보는 것, 그게 어쩌면 서로를 더 멀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현명한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본능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마음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흘러가면 자식도 나도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희생형 부모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 그리고 일상의 조그만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딸아이에게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려다가 혹시 내가 혼자 해보고 싶으면 엄마는 응원만 할게라고 바꿔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 순간 이 어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는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곧바로 도와주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볼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 자식이 실수했을 때 혼내거나 대신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번 일은 너 스스로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도 관심을 주기 시작하는 것. 오랫동안 자식에게만 쏟아졌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내게도 돌려주는 연습.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꽃을 사서 내 방에 꽂아두거나 손끝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거나 잠깐의 여유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떠올려 보는 시간. 내가 나를 돌보는 순간 자식은 내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걸 느끼고 더 편안하게 독립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선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믿고 자신을 다시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아닌 누군가에게도 기댈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식 없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대신해 주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게 나의 삶이고,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무게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식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것.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 아닐까요?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그 아이가 자신 있게 세상과 마주서도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모든 걸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내 삶을 다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아보세요. 꽃을 보며 걸어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작은 취미 하나를 가져도 좋습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고 자식도 당신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믿음이고 자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그 믿음의 시간이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과 따뜻하게 마주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